이번 동영상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과거 시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말은 시제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현재, 과거, 미래, 그리고 또 진행 시제도 있긴 한데 우리말에 이렇게 시제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은데요. 영어는 시제가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과거, 미래, 진행 이 시제 외에도 또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 다음에 과거 완료, 또 각각 완료 시제 또 진행 시제가 있고요. 이렇게 시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과거 시제부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제의 문장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그런 과거 시제 문장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시제 문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를 과거로 바꿔야 되는데요. 동사를 과거형으로. 그래서 우선 비동사를 어떻게 과거 시제로 바꿀 건지, 비동사가 현재 시제는 am, are, is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과거 시제로 바꾸면은 was, were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과거 시제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보겠고요. 또 그 다음에 일반 동사들이 나오는데 비동사가 아닌 것들은 다 일반 동사죠. 그 일반 동사는 과거 시제로 바뀔 때 규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있고요. 불규칙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규칙적으로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이제 현재, 바로 지금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지금보다 훗날의 일들을 설명할 때는 미래 시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제를 이제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말은 대충 이 정도 시제 가지고 다 말이 되는데 영어는 시제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시제를 자세히 다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진행 시제가 있죠. 뭐뭐 하는 중, 뭐뭐 하는 중이다 하는 그런 진행 시제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완료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 형식인데요. 완료 시제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에 각각 있고 또 진행 시제에도 또 완료 시제가 붙어 있고요. 또 과거보다 더 옛날, 예를 들면 이제 어제에는 이제 과거가 될 텐데 어제가 아니고 뭐 1년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더 이전, 그럴 때 또 대과거 뭐 이렇게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시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지만 그 시제를 이번 동영상에서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과거 시제를 어떻게 만드는지, 비동사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또 일반 동사에서 규칙적인 변화를 하는 동사들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동사를 과거 시제로 변환을 할 때는 보이는 것처럼 am 이란 동사는 was로 변환을 하고 are는 were, is는 was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am이나 is나 다 was로 바뀌고요. 오로지 are만 were로 바뀝니다. 자, 그럼 문장들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I am a student.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죠. 이제는 상당히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이 문장을 과거로 바꾸면 I was a student 이렇게 바뀝니다. am이 was로 바뀌면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은 나는 옛날에 과거에 학생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현재 시제가 You are a student. 당신은 지금 학생이다. 이 문장을 과거로 바꾸면 You were a student. You were a student. 당신은 옛날에 학생이었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이제 영화의 일부분을 잘라서 동영상 두 편을 만들었는데요. 짧은 동영상인데 이걸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영어 듣기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상황을 모르고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영화의 장면을 잘라서 왔기 때문에 그 맥락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해를 하려면 또 좀 어렵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대화할 때 내가 갑자기 끼어들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상황을 잘 모를 때 그 머릿속에 탁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어에서는 이제 모르는 단어라든지 문법도 잘 모를 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아는 단어나 아는 표현도 나는 분명히 이거 아는 단어고 아는 표현인데 막상 원어민들이 말하면 내 귀에 잘 안 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내가 원하는 영어 수준이 뭔지에 따라서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시제 불규칙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접속사, 관계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아직 소개를 받지 않아서 이런 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그 다음에 발음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말이 없는 발음들 있죠. J, F, L, R, V. J는 우리는 그냥 JJ 하는데 A가 아니고 way라고 해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J가 되겠죠. F나 V는 그 윗이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어주면서 소리를 내야 되는 이런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낯설게 들리고요. L, R 쉽지 않습니다. 듣고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발음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듣고 어려울 수가 있고요. 또 콩글리시가 된 단어들, 우리가 쓰긴 쓰는데, 우리말에서 쓰긴 쓰는데 원어민과 다른 발음으로 쓰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베이직이라고 우리 가끔 쓰잖아요. 그렇지만 원어민 발음은 베이식 하고 강세도 앞에 있고 직이 아니고 sick 소리가 납니다. basic 이렇게 우리는 베이직이라고 하는데 다른 소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달콤한이란 sweet가 있는데 영어는 sweet하고 위 발음이 나야 되지만 우리는 sweet 이렇게도 소리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sweet 하면은 원어민들은 못 알아들을 거고 sweet 할 때 우리는 또 무슨 말인가 하고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발음으로 영어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지명, 사람 이름 등 고유명사 이런 것들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인데 우리는 원음대로 모스크바라고 표현을 하고 쓰지만 영어는 모스코우, 자기들 마음대로 모스코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이름, 해리포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우리는 책으로 먼저 소개돼서 헤르미온느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제 발음은 허마이어니라고 합니다. 이걸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거라고 연결짓기가 쉽지 않겠죠. 허마이어니하고 헤르미온느. 그래서 이런 고유명사도 원어민 발음을 찾아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세 측면이 또 있는데요. 영어는 문장 내에서도 중요한 것은 강하게 발음하고요. 또렷하게 발음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 전치사라든지 그 다음에 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들릴 듯 말 듯 약하게 발음합니다. 한 단어 내에서도 또 강약이 있습니다. 아까 basic 소개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글자에서 한 단어가 있을 때 각각 글자를 그냥 균일하게 소리내는 게 익숙한데 영어는 한 단어에서도 강세가 다릅니다. 우리는 베이직 이렇게 거의 같은 소리를 내지만 같은 강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영어는 베이직 앞에 베이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 내에서도 강약이 있더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좀 귀에 낯설게 들리고요. 우리말도 조사 같은 거는 약하게 발음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이럴 때 조사도 사실 대화를 할 때 들어보면 조사 같은 거는 굉장히 약하게 발음합니다. 또 뉴스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아나운서들은 문장의 끝부분 했습니다 할 때 했습니다 이렇게 또렷하게 안 하고요. 했습니다 하고 그 끝을 상당히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말도 약하게 발음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는 이제 더한 거죠. 진짜 중요한 것만 잘 들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거의 뭐 네가 알아서 들어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하게 들리는 것도 우리가 듣는 사람이 알아서 잘 들어야 됩니다. 영어는 이 사람들 원어민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서 의미상의 한 덩어리로 그냥 착착 알아듣는데 우리는 하나하나를 잘 들어보려고 막 귀를 곤두세우니까 그 하나하나는 어떻게 들릴 수 있어도 이게 전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영어는 중요한 것만 잘 들리게 말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영어가 우리말보다 빠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말도 빠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건 개인의 차이지 영어가 우리말보다 빠른 것은 절대 아니겠고요. 영어도 이제 뉴스를 진행하는 뉴스 아나운서들은 원고를 좀 또박또박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뉴스는 좀 듣기 쉬운 편이고요. 그렇지만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를 할 때는 추각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부정문을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을 aren't, 그 다음에 is not을 isn't,
do not은 don't, 그 다음에 does not은 doesn't 이렇게 축약형을 쓰잖아요. 그런 축약형을 쓴다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편이 아니라서 강하게 발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나 관사 이런 것들은 알아서 들어라 하는 정도로 진짜 약하게 소리가 난다. 빠르게 쑥 지나간다는 거를 이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좀 이따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all of the sudden. 그래서 all of the sudden인데 우리말로 하나하나 읽으면 우리는 단어 하나하나를 좀 잘 또박또박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all of the sudden이라고 우리말로 적혀 있으면 all of the sudden 뭐 이런 식으로 읽겠죠. 영어는 들어보면 푸른색으로 표시한 all,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sud 이 부분만 거의 귀에 들린다. 중간에 of the는 뭐라고 나오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를 정도로 수룩 지나갈 겁니다. 영어로 all of the sudden 이렇게 all하고 sudden 이것만 잘 귀에 들릴 겁니다. 우리말은 이렇게는 안 읽는 거죠. 우리 all of the sudden 뜻이 갑자기인데 우리말은 갑자기 이렇게는 강세가 한 단어 내에서 잘 읽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균등하게 읽잖아요. 그렇지만 영어는 다르다 하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의미가 연결되는 덩어리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들리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잘 안 들리는 거 하나하나 다 들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못 듣습니다. 그렇게는 못 듣습니다. 들리는 거에 집중하고요. 왜냐하면 또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는 들리게 말하거든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흘려 지나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들리게 말하기 때문에 들리는 건, 내 귀에 들리는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거에 집중해야 되고 들리는 것으로 유추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all of the sudden 또 all하고 sudden가 들렸으니까 이거는 all of the sudden이구나 라고 머릿속에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법이나 말의 규칙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동영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단어나 문장을 익힐 때 영어식 발음과 영어의 강세로 익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익숙해져야 되니까요. 콩글리시 같은 단어로 베이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이직 이렇게 영어를 익힐 때 사진을 좀 귀찮더라도 요즘은 그래도 전자사진 찾기 참 쉽잖아요. 핸드폰에 다음이나 네이버에 전자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단어만 찾으면 거기서 발음도 들려줍니다. 저희 때 영어 공부할 때는 책으로 된 사진을 보면서 발음 기호를 보면서 이런 발음이겠거니 속으로 막 내가 생각해내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냥 핸드폰으로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단어나 문장을 익힐 때 영어의 발음하고 강세로 익혀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꼭 그걸 빠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영어가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말하고 같은 속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빠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게 입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되겠고요. 말하는 연습을 또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하고 단어하고 리듬하고 강세, 리듬, 강약, 그 다음에 어떤 리듬, 이런 강세, 이런 것들은 내가 말을 하면서 익혀야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하겠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하고 말하기는 어느 정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듣기 위해서는 내가 말하는 연습도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동영상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은 잘 들리는 것부터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짐작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여러 가지 다 배운 게 아니고 간단한 1형식, 2형식, 3형식의 기본적인 사항들만 배웠기 때문에 다 귀에 쏙쏙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집중해서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 다음에 제가 문장 하나하나를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보실까요? When I first told you about Robinson, Harold, you were against it. And all of a sudden you're worried about him. Wonder how that happened. 네, 조금 전 동영상에서 문장이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When I first told you about Robinson, Harold, you were 이런 문장이고요. 뜻은 우선 간략히 설명드리면 when은 뭐뭐 할 때죠. 그래서
내가 처음 너에게 말했을 때 told는 tell, 말하다의 과거 불규칙 변화인 과거입니다. 그래서 when I first told you, 내가 처음 너에게 말했을 때 about Robinson, 로빈슨에 대해서 Harold, 그 젊은 친구 이름이 Harold거든요. Harold야 you were, 너는 이제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you were against it, 너는 그것에 반대했었다. 과거 시제죠. 세 번째 now, 자 지금은 현재 시제로 돌아왔어요. all of a sudden 갑자기 you are worried about him. you are worried about 하면 많이 배웠죠? 너는 뭐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합니다. 그죠? 그에 대해서 걱정한다. 네 번째 문장은 wonder how that happened.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무슨 일일까 생각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wonder가 I wonder, I가 빠져 있는 거고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나는 좀 궁금하네. how that happened. 어떻게 그것이 happened 하면 happen이 발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궁금하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When I first told you about Robinson, Harold, you were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when, 첫 번째 when은 첫 번째 나온 when은 뭐뭐 할 때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first told you, first는 첫 번째, first는 뭐 우리가 가끔 쓰니까 아시죠? told you 해서 told는 tell, 말하다의 불규칙적인 과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told 하면 귀에 쏙쏙 안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냥 한번 이해를 하면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when I first told you 라면 when 뭐뭐 할 때 I first told you 내가 처음 말했다 당신 그 다음에 about Robinson 하면 로빈슨에 대해서 about는 뭐뭐에 대해서란 전치사고요. Harold 하면 그 안경 낀 젊은 남자가 이름이 Harold입니다. Harold, you were, 당신은 뭐 이렇게 말했던 거죠. When I first told you about Robinson, Harold, you were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when은 뭐뭐 할 때, told는 tell, 말하다의 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보면 내가 처음 당신에게 로빈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told you 했을 때 당신을이 아니고 당신에게라고 해석이 된다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음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arold, you were, 너는 그랬었다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을 쓰면서 말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you were against it 인데요. 여기서 against는 전치사로서 뭐뭐에 기대서, 뭐뭐에 반대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you were against it 했으니까 너는 이었다. 당신의 과거형, 비동사의 과거형이죠. you were, 너는 이었다. against it, 그것에 반대했었다 라는 뜻입니다. against란 단어의 뜻을 모르면 요거는 좀 해석하기 힘들어지죠. against 뜻을 알면, against가 반대하는 이런 전치사다라고 알면 you were against it 하면 너는 그거에 반대했었잖아 라는 말이다라고 금방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간단하니까요. 네, 다음 문장은 now all of a sudden you are worried about him 이런 문장인데요. 여기서 now는 현재고요. 그죠? all of a sudden 갑자기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suddenly 한 단어로 말하면 suddenly 갑자기 풀었으면 all of a sudden 이렇게 되겠고요. you are worried about him 이 문장은 뭐 굉장히 익숙한 문장이니까 우리말로 따로 풀어 쓰지 않겠습니다. You are worried about him. 너는 그에 대해서 걱정한다. 하고 있다. 현재 시제입니다. 4번 문장입니다. 주인공은 여기서 wonder how that happened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를 I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표현했고요. 이거를 대화를 할 때는 나란 주어를 이야기를 안 해도 상대방은 알아듣겠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이 I란 주어는 빼고 말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말로 쓸 때, 글로 쓸 때는 I를 꼭 넣어야 되겠죠. wonder는 놀라워하다, 의아하게 생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wonder 하면 의아하네, 왜 그렇지? 라는 뜻이 되겠고요. how는 어떻게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I wonder how 하면 어떻게 그 뒤에가 있는지 됐는지 궁금하네, 의아하네 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happened는 happen, 발생하다, 일어나다 에다가 ed를 붙여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과거형입니다. happened 했으면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발생했었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I wonder how that happened 하면 나 궁금하다. 어떻게 그것이 발생했는지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나 좀 궁금하네, 의아하네 라는 말이 되겠죠. 네,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When I first told you about Robinson, Harold, you were against it. Now all of a sudden you're worried about him. Wonder how that happened. 자, 그 다음에 he is a student. 그는 현재 학생이다. 이것을 과거로 바꾸면 is는 was로 바뀐다 그랬죠. am도 was로 바뀌었지만 is도 was로 바뀝니다. 그래서 he was a student 하면 그는 학생이었다. 과거에 이런 뜻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장 보시죠. They are students. 그들은 현재 학생이다. 이 문장을 과거로 바꾸면 They were students. 이렇게 그들은 학생이었다. 이렇게 바뀝니다. 네, 비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꾸는 거 쉽죠? am이나 is는 was로 바꾸고 are만 were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 시제는 was나 were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주어에 따라 사용하면 되시겠고요. 일반 동사를 과거 시제로 변환하는 방법은 이제 규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동사들은 동사 원형에다가 ed만 붙이면 됩니다. 조금 전에 보신 happened 이럴 때 원형에다가 ed를 붙여서 발생했었다 하는 과거 시제를 만들었었죠. 어려운 부분은 이제 불규칙 변화입니다. 불규칙 변화는 동사마다 변화하는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불규칙 변화의 동사는 나올 때마다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좌절하는 순간이 아마 불규칙 변화를 막 접했을 때 그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법은 불규칙 변화와 동사가 나올 때마다 잘 익혀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규칙적인 변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I love you 이런 문장을 보시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 문장을 과거로 바꾸면 I loved you 하고 끝에 ed를 붙입니다. ed를 붙일 때 앞에 love엔 e가 있죠. 그래서 e를 두 번을 쓰질 않고요. 그냥 이때는 e가 중첩돼서 겹쳐져서 d 하나만 보입니다. 그래서 I loved you 하면 나는 과거에 당신을 사랑했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6번 문장 You love her. 너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거를 과거시를 바꾸면 You loved her. 마찬가지로 e를 두 번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d만 보이죠. You loved her.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문장은 He loves me.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하는 문장인데요. 3인칭 단수가 주어인 현재 시제인 경우는 동사에 s가 붙었죠. 그런데 과거 시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과거 시제는 무조건 ed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he loves me. 그는 나를 사랑했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요. 8번 문장은 they love you. 그들은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을 과거로 바꾸면 they loved you.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었다. 이렇게 변화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끝이 e로 끝나는 동사가 아니고 끝이 t로 끝나는 동사, 일반적인 동사들이죠. 그럴 때 이제 과거로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9번 문장을 보시죠. I want your book. 나는 너의 책을 원한다. 이 말을 과거로 바꾸면 I wanted your book. 나는 너의 책을 원했었다. 자, 이거는 want에다 ed를 붙여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10번 문장은 He wants their food. 그는 그들의 음식을 원한다. 현재 원한다인데 이거를 과거로 바꾸면 He wanted their food. 그는 그들의 음식을 원했다. 과거 시제죠. 이때도 이제 3인칭 단수가 주어라고 해서 s가 붙고 이런 거 아니고요. 과거 시제는 그냥 ed만 원형에다 ed만 붙이면 됩니다. 11번 문장은 They want your keys. 그들은 당신의 열쇠들을 원한다 하는 문장은 They wanted your keys 하면 그들은 당신들의 열쇠들을 원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볼 동영상에서는 문장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re was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하는 문장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And I ignored it 하고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시작하는 There was는 안 들릴 겁니다. There was는 안 들리고 something unfair, unfair는 좀 강하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at the heart of the game 할 때 at heart 그 다음에 of the는 잘 안 들릴 겁니다. 스르륵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game은 좀 잘 들릴 거고요. 그 다음에 I loved 또 들리고요. 그래서 문장을 들어보면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이렇게가 잘 들릴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발음하지 않고요. 스르륵 지나가고 중요한 것들은 이 문장에서 중요한 거는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하고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리는 부분 가지고서 이 전체 문장을 우리가 다 유추해 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and I ignored it 이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들어보면 우리 한글로 써보면 and I ignored it인데 좀 굵게 크게 쓴 글씨처럼 and I ignored it 해서 did 앞에 ignored 하고 it가 연음으로 붙어서 did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and I ignored it 이렇게 들릴 겁니다. 그 작게 쓴 글씨는 거의 안 들린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귀에 들리는 것은 and I ignored it 이렇게요. 이거 들리는 걸 가지고서 and I ignored it 이라는 문장이라고 이제 또 짐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죠. 예, 그럼 조금 전에 설명드린 두 개의 문장이 나오는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There was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and I ignored it. 네, 조금 전 동영상에 두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은 There was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라는 말이고요. There was 하면 뭐뭐가 있었다. There is의 과거형이죠. There was 뭐뭐가 있었다. Something unfair. Something unfair 하면 unfair한 something. Something strange 기억나시죠? strange한 something. something에서 형용사가 붙을 땐 뒤에서 앞으로 온다고 그 수식하는 형용사가 뒤에 있었죠. 그죠? 그래서 unfair한 something이 있었다. At the heart of the game. 게임의 심장부에 게임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그 다음에 I loved 내가 사랑했었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re was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자세한 설명은 좀 뒤에 하고요. 두 번째 문장은 and I ignored it.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시했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there was 하면 과거에 뭐뭐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something unfair 하면 unfair한 something이 되겠고요. unfair는 fair가 on이 없는 fair 자체만으로 보면 공평한 이런 뜻인데 unfair 하면 부정입니다. fair하지 않은 반대말이죠.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그래서 something unfair 하면 공평하지 않은 어떤 것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art of the game 하면 게임의 heart인데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심장입니다. 그죠? 어떤 분은 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heart, 심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핵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heart of the game, 게임의 핵심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loved 이전까지만 보면 there was something unfair 불공평한 뭔가가 있었다. At the heart of the game, 게임의 제일 핵심부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앞부분 보시죠. There was something unfair 하면은 이건 어떻게 연결되냐면 something unfair, something 어떤 것이고요. unfair는 불공평한인데 불공평한 어떤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nfair 이런 형용사, unfair가 아니더라도 형용사들은 something을 이렇게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was something unfair 하면은 어떤 좀 불공평한 무언가가 있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으면 there was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이제 읽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game I loved는 이제 I loved the game 이런 말이 되겠고 그 게임하고 at the heart of the game하고 게임이 합쳐지니까 공통되니까 이제 I loved the game 이런 관계 대명사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겠습니다만은 내가 사랑했던 게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and I ignored it 그리고 나는 ignored 하면 ignore 무시하다의 과거이거든요. 그래서 모른 척했다. 나는 모른 척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들어보시죠. There was something unfair at the heart of the game I loved, and I ignored it. 네, 지금부터는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모두 모아서 먼저 영어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하고 두 번을 따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 시작해 보시죠. 1. I am a student. I was a student. 2. You are a student. You were a student. 3. He is a student. He was a student. 4. They are students. They were students. 1. I am a student. I was a student. 2. You are a student. You were a student. 3. He is a student. He was a student. 4. They are students. They were students. 5. I love you. I loved you. 6. You love her. You loved her. 7. He loves me. He loved me. 8. They love you. They loved you. 5. I love you. I loved you. 6. You love her. You loved her. 7. He loves me. He loved me. 8. They love you. They loved you. 9. I want your book. I wanted your book. 10. He wants their food. He wanted their food. 11. They want your keys. They wanted your keys. 9. I want your book. I wanted your book. 10. He wants their food. He wanted their food. 11. They want your keys. They wanted your keys. 네, 지금부터는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문장들을 제가 먼저 우리말로 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따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나는 학생이었다. 나는 과거의 학생이었다. 그러면 I was a student 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당신은 학생이었다. 비동사 당신은 하면 you were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You were a student.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는 학생이었다. He is a student 하면 그는 학생이다. 현재고요. 이거를 과거로 바꾸려면 he was 하면 되겠죠. He was a student. 간단했습니다. 네, 다음 문장은 그들은 학생들이었다. 그들은 학생이었다 하니까 they were students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일반 동사가 나오죠. love. love는 철자 끝에 e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로 바꿀 때 규칙적으로 변하는데 과거로 바꿀 때 ed를 붙이려고 그러면 앞에 e가 이미 있으니까 d만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I loved you. 여기서 e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 원래 동사 원형 love에 e 있던 거를 그냥 살리고 d만 붙인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당신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하면 you loved her 하면 되겠죠. 예, 다음 그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He loved me 하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They loved you 하면 되겠죠. They loved you. 네, 그 다음은 나는 당신의 책을 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책을 원합니다 하는 문장은 I want your book 하는 문장이었죠. 여기서 want는
끝이 t로 끝나니까 그냥 ed를 붙여서 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I wanted your book, I wanted your book 하면 되겠고요. 10번 문장은 그는 그들의 음식을 원했습니다. he가 원한 거죠. He wanted 그들의 음식, their food. He wanted their food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장은 그들은 당신의 열쇠들을 원했습니다. They wanted your keys 하면 되겠죠. 네, 다음 동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규칙적인 과거 변화 동사를 이용하는 3형식 문장 익히기입니다.